금은 가격이 폭락을 하니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금이랑 은이 저렇게 급락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거품 꺼졌네. 이제 하락장 시작이네. 그런데 정작 지금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격은 폭락하는데 정작 물건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원래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야 하잖아요. 싼 값에라도 팔려는 사람들이 늘고 재고가 풀리고 매물은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수록 품절이라는 문구가 더 많이 뜨고 있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왜 떨어졌냐가 아닙니다. 왜 떨어졌는데도 실물은 더 귀해지나?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공포에 휘둘리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 이걸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 가격표가 진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같은 하락을 봐도 행동이 달라지실 겁니다. 패닉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쪽으로요. 지금까지 금은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줬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작년에 우리가 실버 버튼을 받았던 걸 넘어서 올해는 골드 버튼을 따낼 수 있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우리는 역사상 최악의 검은 금요일을 목격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은값은 118달러에서 74달러로 37%가 수직 낙하했고 금값 역시 14%가 순식간에 증발했어요. 이 정도면 누구나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나? 이렇게 손이 먼저 가죠. 보통 이런 공포의 상황에서는 물건이 넘쳐나야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장 상황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하를 생산하는 곳 중 하나인 호주 퍼스 조폐국은 돌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주문을 감당할 수 없다며 2월 말까지 모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많아서 판매를 중단한다는 게 폭락하는 자산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미국 조폐국은 더 가관이에요. 며칠 전 은가격이 한 90불 정도를 넘어갈 때 갑자기 판매를 중지하더니 다시 문을 열었을 때는 가격을 86%나 올린 169달러를 써붙였었습니다. 공식 가격이 95달러였을 때 정부 조폐국은 169달러에 팔고 있는 겁니다. 인도도 한번 볼까요? 인도의 딜러들은 이미 결제된 물품조차 배송을 못하는 디폴트 상태에 빠져 있었고 영국의 로열민트 금고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개미들의 마지막 보루인 코스트코마저 은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죠. 왜 이런 괴리가 생길까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은 시장은 두 개입니다. 화면 속 가격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실제 실물이 움직이는 곳. 첫 번째는 종이 시장입니다. 선물, 옵션, 스왑 같은 파생 계약이 돌아가는 곳이죠. 여기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매일매일 찍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거래가 곧바로 실물 은의 이동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계약을 사고 팔면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끝나요. 실물을 인도받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죠. 쉽게 말하면 은 그 자체라기보다 은에 대한 약속이 대량으로 거래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실물 시장입니다. 코인, 바, 산업용 실물처럼 손에 잡히는 은이 실제로 거래되는 곳이죠. 이곳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만들고, 포장하고, 배송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딜러가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실물은 없으면 끝입니다. 화면에서는 가격이 내려가도 창고에 물건이 없으면 판매 중단, 품절, 배송 지연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면 이 두 시장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종이 가격이 실물의 수급을 반영하고 실물 수급이 종이 가격에 영향을 주어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실물은 하나도 이동하지 않는데 화면 속 숫자만 낮추고 있는 겁니다. 화면 속 숫자가 80달러라고 해서 우리가 80달러의 은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실물 은을 사려면 프리미엄을 40%, 심하면 60%씩 얹어줘야 합니다. 그럼 대체 왜 가격은 그렇게 급락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번 폭락에서
도저히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몇 가지 기괴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완벽한 핑계. 차기 연준 의장으로 매파적인 성향인 케빈 허쉬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그러자 각종 언론은 매파다,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 금리를 안 내릴 거다, 달러가 강해질 거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뉴스를 퍼뜨렸어요. 금은 보험 같은 자산이라서 달러가 흔들리고 인플레가 걱정될 때 사람들이 사는데, 달러 가치를 지키고 인플레를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의장이 된다고 하면 금과 같은 해지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그게 이유라면 왜 실물은 더 사라지죠? 그게 핵심이라면 사람들은 금과 은을 덜 원해야 하고, 그럼 실물 재고가 풀리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에 불을 비친 건 로이터의 보도였는데요. 미국이 전략금속 비축에 대한 자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거죠. 나중에 에너지부에서 사실 무근이며 의도적인 오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금간 가격이 폭락한 이유였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준 의장 지명자 한 명 때문에 뭐 은 광산이 폐쇄되나요? AI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나요? 단지 정말 이것 때문이라면 너무 과한 하락이겠죠. 그럼 결론은 하나예요. 아까 그 헤드라인은 불실수는 있어도 폭락을 폭락답게 만드는 기계장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둘째, 바로 그 기계장치는 증거금 인상입니다. 종이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는 계약을 살 때 전액을 내지 않고 증거금만 걸고 포지션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1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손익이 크게 흔들리죠. 문제는 하락할 때예요. 계좌에 넣어둔 증거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 자금을 넣으라는 마진콜이 오고, 그걸 못 넣으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됩니다. 이게 한 명에게만 벌어지면 뭐 조용히 끝나죠. 하지만 시장 전체가 한쪽으로 몰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레버리지로 들어와 있으면 청산이 청산을 부르는 도미노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급락이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강제 청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왜 하필 월말 금요일에 잘 터지느냐? 월말에는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는 수요가 몰리고 옵션 만기나 결제, 유동성 변화가 겹칩니다. 특히 주말을 앞두면 유동성이 얇아지는 특징도 있죠. 그래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거래소는 증거금 요건을 올릴 수가 있어요. 요건을 올리는 순간 레버리지로 꽉 차 있던 사람들은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돈을 더 넣어서 유지하던지 아니면 포지션을 줄이든가, 결국 팔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장 마감 직후 CME는 증거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최근 9일 동안 무려 5번째로 단행된 증거금 조정이며, 월요일 종가부터 인상된 증거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증거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오늘 잠중에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셋째, 세계 최대의 은 공매도 세력인 JP모건의 움직임. JP모건은 금요일 시장이 바닥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에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갔습니다. 누군가는 패닉에 빠져 던질 때 그들은 가장 싼 가격에서 물량을 받아내며 수익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폭락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전세계 실물 은거래의 심장부인 런던 금거래소 LME의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 시장의 거물급 숏 홀더인 HSBC의 시스템도 동시에 오프라인이 됐죠. 개미들은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사고 싶어도 접속조차 못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가격만 수직 낙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운이 나빠서 벌어진 전산 오류일까요? 여하튼 뭐 이런 우연한 일의 연속으로 종이 은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실물은 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걸까요?
이건 사실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라 오래 쌓여온 구조적 문제입니다. 은은 지난 5년 연속으로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였어요. 매년 전 세계 광산에서 캐내는 은은 약 8억 3천만 온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은의 양은 한 10억 온스가 좀 넘어요. 그러면 매년 2억 온스 가까이 모자라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심지어 AI의 발전과 데이터 센터 확충,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은의 수요는 지금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에서 나오는 공급은 그렇게 빨리 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부족분이 생기고 그 부족분은 어디서 메우냐면 과거에 쌓아둔 재고, 창고, 보관분, 재활용 같은 거 위에서 실물이 빠져나오면서 어떻게든 메워져 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실제로 시장 재고 흐름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은 시장의 중심지라고 평가받는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은 재고는 10년 말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품거래소 중 하나인 뉴욕의 상품거래소 코맥스에서 실물 인도가 가능한 등록 재고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한때 1억 온수를 넘나들던 이 재고는 이제 바닥 수준을 기어가고 있어요. 또한 은을 빌려 쓰는 수수료인 리스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빌려줄 은조차 없다는 현장의 비명입니다. 실제로 금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도 은 공급 부족이 정말 크게 체감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릿속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실 겁니다. 가격이 내렸는데 실물이 사라지는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겁먹은 사람입니다. 차트가 내려오면 바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던져요. 두 번째는 혼란스러운 사람이에요. 가격은 폭락인데 실물은 품절이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멈춰 있어요. 세 번째는 구조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격은 보되 그 가격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요. 종이 시장의 청산인지 실물 수급의 변화인지 그리고 누가 이 공포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봅니다. 사실 이거는 혼란스러운 우리 팀원들을 세 번째 그룹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래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모니터에는 파란색 하락 숫자가 뜨고 근데 선반에는 품절이 붙는 상황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일반 투자자들은 숫자에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숫자만 보지 않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포는 안내자가 아니라 가장 비싼 실수를 유도하는 장치일 때가 많거든요. 시장은 항상 가격을 흔들어서 우리 손에 든 진짜 자산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월가도 연준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속의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장이 흔들릴수록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옆에서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